안녕하십니까. 2016년 7월 20일 지급조사 시즌2 예상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예요. 7월에 4주차죠. 7월은 5주 경마이기 때문에 한 주가 더 남아있는데, 이번 주 경마가 펼쳐지고 나면 이제 부산 경마는 7월 5주차는 휴장에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휴장 전 월말 경주로 부산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변화가 있어요. 부산의 이쿠야스 기수 그리고 오카베 기수가 기승 계약이 끝났어요. 갱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이쿠야스나 오카베는 다시 일본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쿠야스 기수는 몇 주 좀 될만한 마피들을 타는데, 오카베 기수는 이번 주 그냥 기승료만 좀 챙길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그리고 금제도 특이사항이 있다고 하면 KNM의 대상 경주 때문에 서울에 있는 기수들이 부산에 좀 많이 내려왔어요. 문세영 기수도 내려왔고, 신영철 기수, 이하나 기수, 조성공 기수 등등 내려가면서 부산 마필에 좀 간간히 좀 기승을 하는데, 그런 걸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고, 또 금주에 일단 금요일 날도 그렇고 일요일 날도 그렇고 지금 일기예보상으로는 남쪽 지방에 금요일 날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천 경마가 또 펼쳐질 것으로 판단돼요. 이변 그리고 당일 주로를 좀 살펴봐야 되는 이런 한 주간으로 봐야겠습니다. 좀 웃겼던 내용은 지난주에 제주 경마에서 제주 7경주에서 배성화 기수 5번 거대한이란 마필 이겼다 하시더라고요. 나는 여태까지 경마하면서요. 나 그것 때문에 막 머리 스팀이 올라갔고요. 그게 메인이고 그 다음 저도 그게 한 방이었어요. 부산이 메인이었는데, 현장에서 보다가 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아니, 나는 땡겨도 난 그렇게 땡기는 거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이 경마를 하면서. 그래서 야, 얘는 사고다. 이거는 면허 정지가 아니라 면허 취소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결 리포트를 보니까 내측 기대임을 주의 조치를 줬더라고요. 이 재결 위원들 이 눈깔이 사팔이에요? 아니면 이거 눈깔에 바꾸 보는지. 근데 재결위원들도 그런 거 보면 심각성을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워낙 제주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비일비재다 보니까 많이 좀 봐주지 않았냐. 이건 해외도 너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 보면 저는 이 고객들을 상당히 좀 웃게 보는 거죠. 조롱한 거지.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 졌으면은 솔직히 그냥 미련 없이 에이 아쉽다 이렇게 하는데, 이겼다가 지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발주하면 끝나고 나서 결승선 직선 들어서자마자 말이 계속 울어봐고 돼요. 눌러놓고 타. 직선에서 이제 종반에 이기니까 얘가 제가 볼 때는 1000짜리 집게창을 한 10개를 열어놨어요. 그래서 그냥 누른 거야. 자기 라인을 그냥 풀로 눌러놓은 거야. 그러지 않고서야 이거는 그렇게 땡길 수 있어? 땡기려면? 기술생활 할 때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역시나 기수 시절에 그렇게 한번 땡긴 경우는 있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이제 그렇게 힘들어요. 고객분들이나 재결이나 다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그냥 들키는 부분이고, 역시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대가가 치러질 부분입니다. 근데 내적 기대임 조치는 좀 심했잖아. 좀 심한 거예요, 그만큼. 그거는 이제 기수 부분도 알고 재결 부분도 알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현재 카메라가 워낙 요즘에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걸 고객들이 아는 부분에 있어. 모른다라면 방법이 없죠. 근데 뻔히 고수님들이나 최용천이나 그때 당시에도 저도 현장에서 그걸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조치는 취해줘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태성 기수가 불과 얼마 전에 그런 사고가 났고 매스컴에서 시끄럽고 그걸 보여주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재결, 이 배성화 기수를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은 배성화 기수를 욕한다기보다 제주 경마의 재결위원들을 싹 갈아치워버려야 돼요. 얘네들은 자질이 안 되는 애들이 거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팻대만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돌려보시고, 이거는 제주 경마 그리고 서울 였다가 마사에다가 민원을 지속적으로 놓아야 돼요. 얘네들 다 잘라버려야지. 이거 월급만 쳐받고서 앉아가지고 그냥 고집치고 있다가
얘가 좀 기대다보다 이거는 자질이 안 되는 애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런 사건이 그냥 이대로 지나가면은 앞으로 제주경마는 더 심각해진다는 얘기예요. 더 심각해진다는 얘기죠. 왜? 재결에 있는 애들이 똥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 점은 좀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정말 열이 받는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내세요. 이거는 제가 얼마나 뚜껑이 열렸으면 이거는 동영상을 정말 청와대에다 올리려고 그랬어요. 감사원에다도 한번 올려놓고 한번 싸워보려고 그랬어요. 하도 열이 받아가지고 이거는 배성환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재결위원들하고 한번 붙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좀 귀찮고 또 그런 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쓴소리를 하고 지나갔는데 바로 승부경주 예고해드리고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또 이기고 가야지 못합니까? 일단 메인 승부를 소개해드리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후반부에 메인 승부가 몰려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정기용 위원이 7경주를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고요. 최홍찬 위원이 8경주를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고요. 고수가 9경주를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7경주, 8경주, 9경주는 저희 3명은 믿고 꼭 메인 승부를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에 말씀드리겠고요. 바로 1경주 경주리 1000m 예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주인데요. 정기용 위원이 언제나 그랬듯이 첫 경주를 풀어드립니다. 들어보시죠. 네, 먼저 부산 첫 경주가 1경주가 상당히 좀 혼돈도가 짙습니다. 짙지만 정규가 한번 심도 깊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이 약간의 좀 눈여겨볼 수가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11번 이 브라라는 마필, 이 브라 기본적으로 데뷔전을 출전했던 마필이지만 이 따라가면서 이미 모래 검증이 필요했었고 뒷심적인 부분이 좀 살아있었던 모습인데 역시나 데뷔전을 치르고 나니까 힘이 좀 부쩍 차는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문세민 기술을 안장을 시켰는데 역시나 준비 과정이 좋고 역시나 외곽 게이트에 밀려있다는 단점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순발력과 근성을 보강할 만큼 저는 브라를 가장 강하게 노려본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12번 아델스타라는 마필도 기본적인 순발력이 좋아요. 기본적인 이 선행의 조건 속에 주행검사를 여유있게 차지했던 모습인데 이번에 조성호 기수 역시나 부산에 이미 적응했던 기수인 만큼 게이트는 불리하지만 빠르게 선두권만 가다간다라면 저는 데뷔전 충분히 우승 아니 준우승까지는 충분히 조전할 수 있는 마필로서 아데스타를 강하게 노려보겠고요. 좀 선두권에서 주도할 수 있는 7번 이 S8이라는 마필도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이겠지만 같은 선행 조건이라면 좀 불리하지 않겠냐는 느낌이고 지금 9번 이 베이킹즈를 저는 배당 마필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서순 기수 안정인데 직전에 이천 기수가 상당히 의지가 없었어요. 이번에 준비 과정이 좀 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전에도 힘이 찼던 모습인데 마필 자체가 직전에는 데뷔전 당시에 좀 체중이 많이 빠졌는데 이번에야말로 지금 4주 적정 주기 그리고 체중도 많이 불러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만큼 저는 베이킹즈를 배당 마필로 안고 하시면서 이번 경주 상대로 준비한다라면 11번 브라를 강하게 노리면서 12번 아데스타 그리고 7번 S8이는 한번 현장에서 노리면서 9번 베이킹즈는 꼭 배당 마필로 안고 하면서 이번 3두 압축하고 7번 S8이만 한번 현장에서 노려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전 잠시 후에 얘기를 하겠고요. 최홍찬 의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죠. 이거를 어떻게 말을 못하는 게임이에요. 어쨌든 이 경주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실전 띠말이 9번, 10번, 11번인데 훈련은 파크맨이 좋고 실전 띠말 중에서 순수하게 이제 가장 좋았던 말이 파크맨이에요. 일단 띠말 중에서는 근데 이제 추임말이죠. 여기 절묘하게 또 19조 27조가 동반 출전하고 있다는 점이고 아델스타가 선행만하게 굉장히 스피드가 좋아요. 조교 모습은 신마 중에서 이렇게 좋다 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마번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드린 게 아니라 인코스 말을 분명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인기마들이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인기도 자체가 다 외곽으로 밀려 있어요. 인코스 말들은 지금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말을 노는 게 아니라 백두봉은 이제 발주가 관건인데 이번 인디언 킹에 대해서 그냥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선임이 되는 전개예요. 2번 게이트면 김용곤 기수위원장입니다. 인디언 스타의 동생이에요. 그 점을 든다라면 기본적인 순발력 자체만 보여해 준다라면 선의권에서는 얘가 경쟁력이 좀 있는 그런 마필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옆에 있는 벙글벙글도 병합하는 모습이 좋아요. 또 병합할 때 다 5군마들하고 병합해갖고 6군마들 다 좋아 보입니다. 암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 자체에서는 저는 뭐 인기만 어떻다, 북구만 어떻다, 전개가 어떻다 이런 흐름보다는 2번 자체는 분명히 조심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인디언 킹 일단 조건이 좋아진 만큼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최홍천 의원이 보충을 해드렸고 저는 참 깝깝한 게 뭐냐면은 완전히 각이 틀려가지고 지금 정기용 의원이 본 각과 많이 틀려가지고 저는 이번 건 편성 자체가 워낙에 이거는 앞으로 발전이 될지 없는 말들로 보고 있어요. 주인검사 때도 특별히 좋은 마필들이 없고요. 일단 그런데 저는 진짜로 왜 11번 불화 같은 경우는 축이라고 말을 하니까 제가 말문이 딱 막히는 게 뭐냐면 19종 마필이고요. 등짝이 또 문세영이 A급과 A급이 만났죠. 당연히 인기를 강하게 모아줄 수밖에 없는데 워낙에 대야지 자체가 없는 말이고 저는 이 마필은 잘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9번 베이컨즈를 또 세게 본다 말씀드렸는데 채집 반응이 너무나 없어요. 말이 자체가 움직임 딱 밀었을 때 반응감이 없고 그래서 얘네들이 인기를 조금 모아줄 거고 11번은 많이 팔려줄 거다 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찬스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기용 의원이 11번 불화를 그냥 믿고 간다고 하니까 저는 일단은 좀 깝깝해요. 개인적으로 좀 깝깝하고 개인적으로 문세영 기수 허리도 지금 물론 좀 낮았으니까 이제 기승을 하겠죠. 그렇겠죠. 또 대상경주도 있고 하니까 왔겠는데 일단 첫 경주는 저는 뭐 왜냐면 제가 틀다 보면은 완전히 판대기가 엎혀버리니까 이건 좀 현장까지 저는 집중을 한번 해보겠어요. 해볼 것이고 여러분들도 첫 경주를 지금 정기용 의원이 풀어드린 이유가 우리가 승부 경주를 잡고 또 우리가 또 풀어주는 경주를 이렇게 또 최홍찬 의원이 최고참이고 제가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정기용 의원이 순서에 밀려서 이렇게 잡다 보니까 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내용도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이번 경주 1경주가 좀 어려운 경주이고 하다 보니까 좀 현장까지 좀 집중을 해달라 이렇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 경주입니다. 경절이 1000m 국산 6등급 경절이 펼쳐지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고수가 오늘 첫 번째 승부로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자신감을 승부를 보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승부 들어가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 최홍찬 의원이 먼저 한두를 좀 도와주시죠. 뻔한 인기만은 강축이 아마 현장에서 팔릴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도전꾼 말 중에 하나 이제 관심권에 줄 건데 바로 9번 뷰티풀이에요. 일단 이거는요 실전을 경험 안 한 말 중에서 왜 얘를 선택을 했냐면 주행 검사를 받은 그 경주 편성이요 어마어마하게 센 편성입니다. 실전의 능력이 다 드러났던 굉장히 센 말들이 이 주행 검사를 받으면서 뷰티풀이 후차권에 갖다 붙여 있기 때문에 요거에 한시적으로 이런 거 주행 검사에서 거의 꼴찌로 도달했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말들 다 보세요. 그 위에 말들이 지금까지 실전에서 어떻게 뛰었나 또 어느 군에서 뛰었나 따지고 본다면 이 뷰티풀은 지금 한 마리를 제외하고는 저는 무조건 해볼 수 다른 말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 자체는 실전 뛴만하고 병합적으로 했는데 전혀 이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은 이제 실전 적응력인데 복병이지만 저는 추천드리는 말들이 되겠습니다. 예, 9번 뷰티풀을 최홍찬 의원이 배당마로 추천을 하셨고요. 정경 의원. 저는 데뷔전에 그래도 좀 근성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바로 5번 스마트 레이디라는 마필이에요. 이번에 이 안장 교체 유현민 기수 안장인데 기본적으로 인성질 기수가 근성을 상당히 많이 보여줬던 만큼 스마트 레이디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입상권 도전으로서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5번 스마트 레이디 인기 대가리를 팔린 말인데요. 정경이 추천을 하셨습니다. 이번 거지 제가 승부에 들어가는 이유는요. 놓고 때리는 마필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신. 지난주에도 메인 승부로 고수가 곧장을 놓고 때렸습니다. 곧장. 얘는 자신 있다. 직직전에 이어서 곧장을 놓고 때렸는데
인기 대가리로 팔렸던 2번 배달의 고수죠. 추천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고집 있죠 고수도. 그러면서 곧장을 놓고 때리면서 못 맞췄다니까 남들이 다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걸 놓고 왜 못 맞추냐. 그게 경마예요. 이번 건주도 그래요. 곧장만큼이나 고수가 노리고 있는 마필이 출전을 했고요. 그 마필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이에요. 솔직히 9번 뷰티풀은 제가 생각도 안 했던 말이라 최홍찬 의원이 얘기해가지고 이건 좀 더 한번 제가 한번 어차피 배당마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고, 스마트 레디가 인기 대가리 팔려주는데 굳이 무시할 이유가 없죠. 스마트 레디도 볼 거예요. 볼 건데 고수가 한 방 때리는 마필은 또 따로 있고요. 따로 있어요. 이번에 저는 무조건 배당이 나와준다 보고 있고, 복병마는 복병마를 물고 온다라는 저는 그런 지론을 믿고 있습니다. 자, 오전장인데 한번 보십시오. 고수가 왔다라고 말씀드리는 이 복병 마필이 오는지 안 오는지. 얘를 놓고 피아노를 쳐도 환수가 나옵니다. 자신 있게 한번 승부 볼게요. 오전장 고수 믿고 함께 승부를 부탁드립니다. 3경주입니다. 경주리 1300m 국산 6등급 경주를 펼쳐지는 경주예요. 최홍찬 위원이 오늘 준메인 승부처로 잡은 경주, 어떤 내용으로 승부 들어가는지는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겠고요. 정기용 위원이 먼저 한도를 도와주시죠. 네, 좀 안쪽 게이트의 1번 이 댄싱 블레이즈라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요. 뒷심적인 부분이 상당히 좋았던 만큼 이번 경주 늘어난 거리에 있어서 성적인 기수가 더욱더 자신 있게 한번 말몰이할 수 있는 저는 댄싱 블레이즈를 강하게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 댄싱 블레이즈. 이번에 게이트 조건 좋아요. 그래서 정계도 잘 풀어 나갈 수 있고, 저도 좀 세게 보고 있는 마필이고, 또 인기만 한도인데 지점을 천천히 안 갔던 마필이 7번 라파 축제죠. 어차피 이게 가게 인기를 모아줄 텐데, 이것도 저는 5경기 수가 아낀 거예요. 재고탄 거예요. 딱 그만큼만. 기세가 기가 막혔단 말이고요. 지금 10주 만에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아무 상관없다고 봐요. 7번 라파 축제까지 같이 추천을 드리겠고, 최홍찬 위원의 이번 경주 준메인 승부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 경주가 훈련 좋았던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직접 뛴 걸음만 자체만 보더라도 그 마필이 인기마다 요게 복병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경주가 바로 이번 경주를 볼 수 있어요. 조개 좋았던 말이 댄싱 블레이즈, 소련 지세, 퀸즈 텔스, 그리고 루게미, 라파 축제, 승리정성, 그리고 머저스티 뷰티까지. 가랑이형도 상태는 괜찮았었는데 얘는 앞에 간다 해도 솔직히 1300을 일순할 수 있을 정도는 솔직히 아니라고 봐요. 이제 불량률에서 가장 빠른 마필이 맞아요. 선행 조건이기 때문에 아마 가랑이 현장에서 얼마나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이 1300거리를 아무리 제가 동영상 복기를 봐도 훈련이 좋아도 얘는 좀 짧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쨌든 구도를 어떻게 잡았냐면 선행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올라올 수 있는 말. 자, 이제 조교가 다 좋다 보니까 구도를 전개를 잘 그려야 돼요. 추인마가 올라올 수 있는 전개냐, 선인마가 올라올 수 있는 전개냐, 요걸 따져갖고 공략해야 되는데, 그 훈련 좋았던 마필들 중에서 딱 한 방으로 진짜 때릴 만한 마필이 제대로 걸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전개를 그리다 보면 요게 훈련 좋았으니까 이렇게 되겠다. 요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경주 게임으로 상경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배팅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제 생각, 판단이 딱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죠, 요거는. 초기 딱 들었던 만큼 그대로 한번 밀어붙이면서 상경주를 첫 승부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경주, 최홍찬 위원. 거두죠, 이미. 이거는 배팅할 만한 촉이 그냥 맞다. 촉은 함부로 오는 게 아니에요. 촉은 왔을 때 때리는 겁니다. 최홍찬 위원의 준비해 승부. 함께 승부 한번 보십시오. 4경주입니다. 경주는 1300m 국산 6등급 경주예요. 이번 경주는 고수가 풀어드리는 경주예요. 역시 이번 경주도 특별한 능력마가 없는 이런 편성이 되겠는데 3두로 압축을 할게요. 인기만 한두는 좀 뒤로 돌려놓고요. 일단 가장 인기를 모아준 마필이 11번 제라진이 인기를 강하게 모아주겠죠. 문세영 기수가 탔습니다. 좋은 마필 많이 타네요. 19주에서 문세영이를 좀 몰아주는데 이건 좋은 마필이라기보다 직전 경주는 김영근이가 발점에서 좀 꿀렁거렸고
좀 걸으면 갈수록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거리가 늘면 좀 더 좋겠다 했는데 1300m 잘 나왔고 중간에 레이스를 좀 잘못 풀었어요. 김용근이가 그만큼 깨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문세영 기수라고 한다면 좀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허리가 좀 안 좋고 문세영이 그래도 요즘 좀 쉬고 나왔고 부산에까지 가서 문세영이가 타는 만큼 탈만하니까 타겠죠. 탈만하지 않으면 아마 일반 경주 안 탈 거예요. 대상 경주만 딱 타고 올 텐데 일반 경주도 이렇게 타는 거 보면은 문세영이 사실 욕심이 있는 기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10번 통합 에이스도 지정 경주 이거는 제가 좀 세게 노렸던 마필인데 배당판부터 써 있었어요. 나 없어. 나 사면 너네 뒤져. 배당판부터 얘가 팔려야 되는 그 배당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뛰는 내용 자체도 생각 없이 타는 모습이었는데 이 편승에서는 통합에 있어요.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좀 세게 봐줘야 되는 마필이고 9번 고대군의 인기를 많이 모아줄 거예요. 송경이가 탔다는 거 그거 하나 무서워요. 송경이가 탔으니까 송경이를 제가 개인적으로 얘를 똘똘한 놈으로 보이고 가장 무서운 기술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무섭지. 그런데 이 마필이 경희가 타던 말이 아니라 다른 애가 타던 거 경희가 탔다는 건 무서울 텐데 경희가 꾸준히 탔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 마필은 그냥 이 정도구나. 이 정도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 8번 평대 명문 이 마필 쪽을 촉이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까 상경주 때 우리 치영철 위원이 촉이 온다 삘이 꽂힌다고 하는 말이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번 경주 제가 삘이 딱 꽂히는 말이 이 8번 평대 명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저는 또 승부를 들어갈 건데 이 마필로 한번 때려볼 거예요. 왜냐면 이건 박재희가 모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요 기수가 아주 까다롭거든요, 마타기가. 그래서 요건 좀 기승 경험이 있고 좀 단단한 기수가 탔으면 좋겠다 했는데 조창우가 장난질이 심해서 그렇지 또 승부긴 있어요. 탈 때 보면 요런 마필이 저는 어울린다 보고 있고 한삼봉 마방에서 두 마필을 꺼내놨는데 저는 삘이 딱 꽂히더라고요. 요거 한번 이번에 찬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8번 평대 명문을 이 삘로 그냥 때리고 싶은 이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3두입니다. 8번, 10번, 11번 이 3두로 압축을 하겠고요. 10번, 11번은 인기마예요. 인기마인데 10번, 11번은 배팅 것만 가져가고 대끼리로 팔린 9번 고류의 꿈은 잘라버릴 생각이에요. 그리고 8번 평대 명문을 놓고 10번, 11번 쪽으로 배당을 한번 노리면서 주력으로 한번 때려보고 싶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홍철 위원이 이견을 말씀해 주시죠. 이견은 뭐 다른 말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뭐 다른 말을 가져가는 건 어차피 저도 방어권이니까요. 평대명문이 직접 좀 사행을 했죠. 네. 근데 조교 때 역시 사행을 해요. 같이 병합했던 말하고 쫙 벌려서 뛰더라고요. 그냥 직선 들어서니까. 요게 관건인데 그것까지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제 평대명문 그래서 기수 그래서 안장이 변화가 왔다. 알겠습니다. 그냥 삘이 오더라고 그냥 얘한테. 정경이요? 저도 역시나 이번 경주는 뭐 크게 이변이 없는 그런 편성을 보기는 만큼 10원 제라진을 놓고요. 저는 한 마리만 한번 찜찜한 게 바로 5번 이기품 그대로입니다. 지금 배당으로 이마필이 어느 정도 지금 팔릴지 인기권으로 지금 좀 덜 팔릴 것 같은데 단지 찜찜한 건 단 하나예요. 이호진 기수가 기승한다는 겁니다. 이호진 기수가 휴식. 이 신인 기수가 말머리 자체가 상당히 안정돼 있더라고요. 지금 저도 신인 기수를 몇 번이 유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호진 기수의 감량 이점이라면 이번 경주 워낙 후차권들이 안타전이기 때문에 이호식 기수의 말머리가 뭐 기대되는 만큼 저는 이 부분 기대로만 한번 노려보면 어떻겠냐 한번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예. 그런데 이 마필은 32전을 뛰었단 말이에요. 네. 32전을 뛰면서 2차 딱 한 번 했던 마필인데 네. 능력이 드러난 말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마필은 32전을 뛰면서 좋아진 적도 있을 거고 능력 기수가 탄 적도 있을 거고 분명히 별의별 여태까지 이 산전수전 다 겪은 말이라는 얘기죠. 배당마잖아요. 네. 네, 배당마니까는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5경주입니다. 경주는 1300m 국산 5등급 경주로 펼쳐지는 경주. 정기영 위원이 오늘 준매인 승부처로 잡은 경주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승부 들어가는지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시고요. 최홍찬 위원이 판도를 도와주시죠.
유럽파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직전에 그렇게 힘을 쓰고도 우승을 했어요. 근데 같이 힘을 쓰는 말은 꼴등을 해버렸습니다. 기세 싸움에서 이겼다고 볼 수 있고 힘으로 눌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주 자체에서도 스피드 자체를 유감없이 발휘해 준다면 승급전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말이고 외산 4군하고 병합을 하는데도 어쨌든 6군 5군 말들은 외산 웬만큼 좀 걸음 있는 말 시내 말든 전적이 있던 말이든 걸음 좀 보이는 외산 4군말하고 거의 대등하게 간다는 거는 말이 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300도 저는 유로파가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맛들로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10번 유로파. 순군전이지만은 1300도 선에나 한 바퀴 돌린다. 최홍천 의원이 추천을 하셨고요. 저는 이번 경주가 상대 혼전 경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숨어 있는 애들, 안 갔던 애들, 잘못한 애들이 많아서 그런데요. 좀 안정적인 마필은 저는 3번 승리의 축제가 좀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정 경주는 이게 대상 경주였죠. 그때 코리안 더비. 비가 상당히 많이 왔었던 경주였는데 상대들이 셌어요. 의미 없는 경주였고 4월 15일 날도 상당히 센 편성이 아주 강편성 대상 경주 만만치 않은 경주였고 엄청나게 무리했거든요. 1600m 무진장 많이 뛰었다는 판단이에요. 근데 이게 10주라는 공백을 두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병력 없이 10주 저는 이 공백이 더 마음에 들어요. 왜? 상승세의 마필이 아니라 한번 풀이 꺾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쉬고 나오는 게 더 좋다는 얘기고 또 10번 유로파의 김영관 조교사 마방 인기를 강하게 모아줄 텐데 또 임성실이가 누구니까 19조 타조하니까 그냥 타도 한번 19조 무찌르자. 그렇다면 의지 있게 이빨 타줄 것이고 3번 승리의 축제를 곳으로 추천드립니다. 이번 경주가 정기용 위원회 준매인 승부처인데요. 어떤 내용으로 승부 들어가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부산 오경주입니다. 약간의 인기만 접종 구도지만 어느 정도의 좀 인기껏 두 마리가 좀 눈에 띄죠. 바로 10번 유로파와 안쪽에 있는 3번 이 승리 축제 이 두 마리가 지금 눈에 띄는데 이 두 마리로 지금 한 방으로 한번 노릴 수 있는 이는 편성이겠지만 정규이가 이번 경주 노림수 마필이 한두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인기권에 완전 좀 밀려 있는데 좀 안장 교체만 대라 했던 마필이에요. 드디어 이번 경주 안장 교체가 됐습니다. 훈련 강도까지 올라갔고요. 바로 이거는 기회입니다. 만큼 한두로 한번 강력하게 한번 노릴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이번 찬스라 판단할 만큼 이번 오경주 한번 3파전으로 한번 똘똘 몰아서 한번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경주 한번 3파전을 똘똘 몰아서 승부를 본다. 이거는 세마패 갖고 승부 들어가면 충분히 붙을 수 있는 경주예요. 재밌는 경주고 요즘에 뭐 정경 위원이 정말 잘 맞춰요. 여러분들도 이쯤 됐으면 한번 와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6경주입니다. 경결이 1200m 국산 5등급 경주. 최홍참 위원이 풀어드리는 경주입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공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마음은 그대로 3마리를 갖고 노릴 거예요. 3번 팡팡 레전드 그리고 8번 동방울패 7번 찰나의 주인 요 3마리 갖고 갬블 걸 겁니다. 자, 그 이 3마리 중에서 축을 놓고 딱 2방을 때릴 건데 에이스 글로리는 3차 승분했어요. 그 다음에 카린짱도 직전에 걸음 자체를 보여준 그 걸음에서 솔직히 훨씬 더 좋아졌다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다만 또 12도 외곽으로 밀렸기 때문에 얘도 선행 못 가요. 여기서 인코스 마들이 그냥 치고 나가면 선행 간다 해도 무지하게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12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마건도 그냥 안 잡았어요. 선행을 못 갔을 때는 얘는 검증이 안 된 말 아닙니까? 다만 딱 하나가 걸려요. 19점 마필 중에서 황제의 탄생 요거 하나 걸리는데 조교를 뭐 서너 명에서 돌아가면서 하면서 어떻게 기술을 이하나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거 뭐 이런 서울 같으면 상상을 못 하는데 부산이니까 또 19주니까 그런 상상을 해보는데 요거는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한 명, 두 명이 그래도 조교하다가 한 명을 딱 그 중에 선택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조교를 서너 명이 하면서 결국 한 명 서울에 내려온 기술을 선택했다는 거. 물론 예전에 서울에 여자 기술이 내려오면 19조에서 태워져서
입사에 성공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또 최근에 또 안 그렇더라고요. 또 옛날하고 또 틀려갖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안 되는 마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3, 7, 8로 노리는데 팡팡 레전드 훈련 괜찮고 찰나의 주인도 괜찮고 동방도 다 괜찮습니다. 8은 선행 가면 돼요. 요거는 댕 가면 됩니다. 만약 요게 댕을 못 가면 7-3 게임으로 가요. 만약 댕을 간다고 생각하면 8이 버티는 게임으로 보기 때문에 딱 두 방울 때립니다. 그 대신 8을 놓고 가지는 않아요. 왜? 12라고 싸울 수도 있고 인코스의 칼인장도 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행 경합도 약간의 나온다고 봐요. 저는 천하없이 20% 불량주로여도 싸우면 선행마들이 무너진다고 봅니다. 불량주로라 해서 무조건 선행마가 꽂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개를 그려서 8번을 축으로 안 가져가고 오히려 전개상의 선입점 전개가 가장 유리한 말이 찰나의 준입니다. 이 경주에서는 선행마 보내놓고 바로 그 뒤를 차지할 수 있는 말은 찰나의 준이에요. 상대적으로 팡팡 내리면 뒤에서 날라옵니다. 그래서 배팅의 중심을 칠 찰나의 준을 놓고 이거는 3번, 8번 두 방이면 충분히 게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6경주를 풀어주기로 선정을 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정경현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이경주는 상당히 좀 혼돈도는 있지만 저도 최영찬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마필들로 지금 노리고 있는 만큼 저도 동참하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경현 동참을 하셨고 저는 한두만 배당 마필 한두만 말씀드릴게요. 1번 아름다운 꿈이란 마필인데요. 요게 잔티가르한테 3마신 졌고 그거는 2차로 충분했지만 잔티가르가 지금 어떤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상당히 센 이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3마신이 못 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5월 22일 날 순군전에 인기 대가리 팔려놓고 유현명이가 여전히 하던 짓거리 하면서 안 갔어요. 그리고 직전거리는 이쿠야스 기수가 타고 또 인기를 모았는데 그냥 대충 타면서 이쿠야스 그 투기에 똑같아요. 유현명이 안 갔다는 짓거리가 똑같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유현명이가 다시 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순군전에 한번 바닥 그리고 또 직전에도 또 그렇게 타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관심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외로 이게 안 잡혀 있더라고요. 안 보는 상황인데 이럴 때 때려 먹는 마방이 17조 장세한 마방이고 이럴 때 때리는 게 유현명이에요. 근데 이번에 가만히 보면은 초반에 발빠른 마필 뭐 이빨 때려서 내가 선행이야 장담할 수 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카닝장 빠르지만 제가 볼 때 원게이트의 아름다운 꿈 이거 마음만 먹으면 앞선 정에도 펼칠 수 있고 최적 정계를 끌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일본 아름다운 꿈은 좀 가치가 있지 않나 싶어요. 대하시가 죽었어요. 이게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육군하고 병합하는데도 말 자체가 그 예전에 그러니까 2월달 4월달에 스피드가 나왔던 그 스피드를 못 보이고 있다 이거죠. 왜냐면 육군만 부산 그래요. 개를 맞춰서 보조해주는 그 병합종은 거의 안 합니다. 그런 모습인데 아름다운 꿈 자체가 지금 그 육군과 병합할 때 모습 자체를 보면 스피드 자체가 살아나지를 않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전에 2월달 4월달 잘 뛰었던 그 모습은 아직까지 회복하려면 조금 걸리지 않냐. 최근에 못 뛴 그 걸음 자체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조를 해 주시고요. 네, 정규입니다. 금요경마 최대 메인 승부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7경주고요. 오늘 7월의 4주차 역시나 최근 메인 승부처 완벽하게 때려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금요경마 메인 승부처 역시나 지난주 역시 자신있게 때려드렸는데 역시 이번 부산 7경주 자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가 성장세 있는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뭐 안쪽에 있는 1번 잔트가르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원일로키, 에이스 마리, 쾌한명품, 가라공원, 외곽에 있는 메이저 위너까지도 지금 강력하게 지금 도전 세력인데 이번 경주는 옥석을 잘 가려야 되는 게 이번 경주 메인 승부처의 포인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가 거품 있는 인기마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번 경주 그렇죠. 뭐 안쪽에 있는 잔트가르가 선행을 주도할 것이고 외곽에 있는 10번 메이저 위너가 역시나 뭐 선입전개를 하면서 주도하는 모습인데 이번 경주는 이 두 마리의 동반 입상이 그냥 그려지느냐 아니면 바로 노린수 마필에도
도전 세력으로서 노릴 수 있느냐인데 정규리가 봤을 때는 이번 경주 딱 3두로 정리가 됩니다. 바로 인기마비로 여러 마리가 팔리겠지만 싹 정리가 돼요. 바로 정규리가 자신 있는 3두로서 정리가 되는 메인 승부처. 역시나 최근에 무서운 상승세 출격중을 이어가고 있는 야간 경마의 메인 승부처. 무서운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만큼 완벽하게 때려들어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번 7경주 완벽하게 적중과 환수가 보장되어 있는 만큼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8경주입니다. 경주는 1600m 혼합 4군 경주예요. 자, 이 경주 특징이 국산마가 딱 2마리가 낑겨져 출전하고 있고요. 나머지 10마리는 외산마예요. 근데 국산마 한두는 3승을 한 마리입니다. 2착을 또 3번이나 한 마리예요. 자, 그 말이 최외곽에 붙어있고, 자, 나머지 외산마들은 다 미승리마예요. 아직까지 2착은 있어도 1착이 없는 말들입니다. 자, 이 말필들이 1600에 출전하고 있어요. 근데 자, 외산 4군 마필들이 왜 1600에 이렇게 도전장을 던졌을까 생각하시면요, 쉽게 생각하세요. 긴 거리가 더 유리한 말들이 있습니다. 단거리에서는 아무리 힘이 좋아도 안 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 스피드 자체가 안 나온다라면 단거리 경기에서는 진짜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입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1600에 딱 게임이 펼쳐놓으니까 미승리마들이 우후죽순으로 도전장을 던진 게임이 바로 이 경주예요. 그러니까 1600을 완전히 노리고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패턴의 훈련까지 딱 맞춰서 제대로 한 말들이 이 경주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어요. 자, 억과 석을 제대로 가려야 됩니다. 인기 순서 자체는요, 국산마가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매직 라인이 외삼한테 인기 순위에 좀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입상은 우승은 3번을 했어도 인기도에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얘를 놓고 갈 생각도 없고요. 현장에서 진짜 삐까번쩍하지 않는다면 국산마는 저는 아웃입니다. 다만 혹시나 현장에서 그래도 말이 좋다라면 다치는 가져갈 수 있는데, 제가 노리고 들어가는 말은 외산마끼리의 동반 입상이에요. 이 미승리마들이 의도적으로 훈련을 그렇게 하면서 1600에 포커스를 맞추고 출전하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가 바로 이번 8경주입니다. 자, 지난주도 인기 4위를 놓고 메인 승부를 적중을 시켜드렸어요. 현장 바람으로서 인기 3위로 갔죠. 자, 이번에는 바람을 부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짭짤한 환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역시 자신있게 8경주 메인 승부로 함께 힘을 실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경주월이 1900m 혼합 3등급 경주를 펼쳐지는 경주. 편성 조촐하죠. 강축이 있어요. 이런 경주를 고수가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단통에 대한 확신이죠. 단통에 대한 확신. 지난주에는 고수가 메인 승부를 배당을 노린다고 말씀드렸고, 배당의 중심이었던, 고수의 메인 승부 중심이었던 곧장 왔습니다. 곧장이 왔는데 인기 현장에서 대가리로 팔렸던 배다리 고수를 역시 못했어요. 야, 복수는 10배당만 해도 40배 정도 나왔는데 정말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고집이 있었던 게 미적 중에 원인이었는데, 하지만 고수는 언제나 한구라가 있죠. 그런 고집이 있기 때문에 배당 마필 놓고 때리더라도 제가 안 보는 인기마와는 타협이 안 됩니다. 고수는. 그래서 우리는 한구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 경주도 4번 부활의 반석은 인기마지만 대가리가 맞습니다. 얘는 대가리가 맞아요. 맞는데 저는 그냥 하루 종일 뛰어도, 일주일 내내 뛰어도, 3박 4일 뛰어도 단통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남들은 이게 될 만한 말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거는 승부를 보는 거예요. 적중에 대한 확신, 단통에 대한 확신을 갖고 메인 승부 들어가는 경주. 이번 경주 9경주 고수가 현장까지 꼼꼼하게 살펴서 마필 컨디션 이상 없다, 그냥 단통 놓다 빼면서 마사회 보너스다, 입에 거품을 물고
승부를 들어가겠습니다. 고수 믿고 현장까지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10경주입니다. 경절이 1400m 혼합 2등급 경주. 오늘 마지막 경주가 되겠네요. 마지막 경주인데도 혼전이에요. 혼전. 혼전입니다. 뭐 배당판은 당연히 인기마가 있을 것이고 하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거는 무진장 혼전이에요. 정경 위원님 먼저 한도를 추천해 주시죠. 먼저는 좀 선두권에서 좀 도전할 수 있는 이번 메인 스테이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선두권에 싸운다면 뭐 킨투아즈도 있겠지만 역시나 19점 앞필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선두권을 앞선을 주도할 수 있겠고, 역시나 직전 경주 좀 공백에 있어서 거리 1800m 상당히 좀 많이 근성을 보강을 했던 느낌이 들고 있고요. 역시나 이번에 1400까지 거리가 줄었다면 저는 충분히 직전보다 마피 상태가 더욱더 올라와 있다 판단하는 만큼 저는 메인 스테이지가 더욱더 근성 보강이 된 만큼 버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메인 스테이지 19점 앞필답게 이번에 선에 나가면 누가 안 건드릴 것이고 그냥 버틴다. 정경이 추천하셨고요. 최홍찬님. 저는 5번 테리어 테일입니다. 어쨌든 저희한테 기쁨을 줬던 말 아닙니까? 첫 우승을 할 때 한 방으로 찍어 먹었던 말이에요. 지금 아직도 선명해요. 작년 12월 26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인기 1위에 붙여서 14배 나왔어요. 솔직히 배당이 너무 없었던 말입니다. 왜? 종합제 점 3개 찍혔던 말이 그 승부경주로 가져간 그 말이 어마어마하게 태풍을 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적중하고도 진짜 미안한 마음 들었어요. 왜냐면 완전 배당말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배당판을 딱 보니까 15배, 14배씩 왔다 갔다 하더니 결국 14.6배 그 기억이 워낙 선명했어요. 그랬던 말 14.2배. 14.2배인가요? 예, 노중모 탔을 때 예, 그렇죠. 그래서 테리어 테일 자체는 그때 한번 기가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공백이 있으면서 한번 실패했지만 최근에 연속 입상 성공했고 또 이번에 일본하고 병합을 하는데 여전히 좋아요. 그래서 테리어 테일은 이거는 저는 부러질 때까지 한번 가져가 줘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등급 경주까지 올라왔는데 뭐 쟁쟁합니다. 편성이라서 쟁쟁한데 말 자체는 여전히 좋기 때문에 계속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5번 테리어 테일. 주폭감이라든가 채집 반응이나 이 근성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예. 테리어 테일. 최홍천 의원이 승문전이고 나발이 구원에 이런 좀 세게 보자 말씀드렸고, 저는 최근에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마필인데요. 3번 푸른 에이스입니다. 서승훈이가 탔고 구단용 57kg. 핸드는 올라갔는데 뒷전 건조 이거는 좀 뭐랄까 걸음을 좀 남기는 모습이었어요. 서승훈이가 욕심이 많은 기수죠. 그렇죠. 네. 본인이 상당히 아쉬웠을 거예요. 이게 안 간 거라면 다행이다 생각이 들었을 거고, 가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아쉬웠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번 경주 저는 이 푸른 에이스라는 마필을 이편성이라면 좀 안전빵이지 않나 싶어요. 서수훈이가 또 똑똑하기 때문에 요즘 또 살아나는 모습. 지난주에 또 방방 날라주지 않았습니까? 정말 나 서수훈이 이렇게 타는 거 처음 봤는데 9개 우승했나요? 8개요. 8개인가요? 예, 우승을 8개 하고 4일 경기였나요? 4일 경기 2착을 한 번 하고 네. 3착을 2번 했어요. 대단했죠. 푸른 에이스 제가 추천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저희 지급조서 시즌2 방송이었고요. 비가 온다고 합니다. 당일 주로도 좀 면밀히 살펴보시고, 저희 3위는요 집중하면서 좋은 내용으로 현장까지 여러분들께 믿음을 드리면서 때려 드릴 것을 약속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희 3위 믿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